기지개를 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애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종선 연애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분들은 신혼인 줄 알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고소영, 장동건 씨 벌써 아기 초등학교에 보내는 학부모가 됐다고요. 네, 2010년에 결혼을 했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리고 바로 또 그해 출산을 네. 했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죠. 네. 아들이 이제 준혁군인데 요번에 초등학교 입학을 했고 2일날 근데 두 사람이 네. 이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모습이 한 매체에 의해서 포착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두 사람이 톱스타라고 해도 여느 학부모하고 똑같더라고요. 네. 흔히 이제 장동건 씨가 아들 바보로 알려져 있는데 네. 와가지고 하나하나 다 챙겨주고 자리에 앉을 때까지 챙기고 담임 선생님 만나서 학부모께 인사도 하고 네. 네, 또 고소영 씨는 지금 딸이 4살이거든요. 윤설양이 4살인데 또 여느 엄마처럼 딱 한 팔로 안고 그런 아들과 남편의 모습 지켜보고 네. 그리고 또 이 초등학교 입학식 하면은 네. 사진이 빠질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입학식 하는 내내 엄마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 그 한쪽 구석에서 계속 아들 옆모습인데도 열심히 사진 찍고 또 이제 입학식 다 끝나고는 운동장에 나가서 네. 가족들 모여서 기념 사진도 찍었다고 하고요. 네, 또 이제 그 사실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을 수 없어요. 두 그렇죠. 사람의 외모도 출중한데 또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그들 아닙니까? 근데 마스크, 뭐 모자 이런 거 하나 착용하지 않았고 네. 그냥 학부모들하고 다 같이 그냥 인사 나누고 소탈하게 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립을 안 보냈나 보죠? 이제 요즘 사립초등학교들 다 이제 추첨인대가 많잖아요. 네. 고소영 씨도 장동건 씨도 이 아들 준혁군을 사립초등학교 보내고 싶었는데 지난해 12월에 추첨을 했는데 네, 그 추첨에서 당첨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소영 씨가 살짝 또 눈물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추가 추첨이 있었는데 연이어서 본인들은 그 해당자가 아닌데도 혹시 또 요번에 했는데 역시 아들의 이름이 호명되지 않자 굉장히 안타까워했다고 하는데 뭐 어디 가서도 초등학교 생활 잘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장동건, 고소영 씨 부부를 아마 그날 입학식에서 본 학부모분들도 많이 촬영을 했던 모양입니다. 얼굴을 공개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네요. 자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나와 남편이, 그러니까 고소영 씨 얘긴데요. 우리가 유명인이지 아이들은 아니지 않냐.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언제까지 다 꽁꽁 감추겠다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알려지겠지만 일단은 이제 아이들의 사생활을 좀 존중하고 싶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워낙에 공개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나 사실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보여지는 사진이 네. 2014년에 준혁군이 5살 때 유치원 가는 그 이제 모습이에요. 장동건 씨가 저렇게 데리고 나서 차에 태우는데 네. 옆모습 정도 나왔는데도 야 역시 우월 유전자다 이런 얘기가 많았고 또 이제 딸 윤성을 양이 특히 예쁘다고 하니까 누리꾼들 사이에서 합성 사진으로 이런 모습 아닐까 사진도 나오고 막 네. 이랬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고소영 씨 얘기가 이제 아들 준혁군의 외모는 네. 얼굴은 나 닮고 몸은 아빠 닮았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닮아서 네. 이목구비 또렷하고 아버지 닮아서 팔다리 길고 체격 좋고요. 네. 특히 윤설양은 너무 예뻐서 혼자 보기, 이 가족들끼리만 보기 아까운데 텔레비전 나가고 하면은 네. 공주병 걸릴까 봐 매일 연기하고 놀지만 자제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웠다가요. 나중에 결혼시킬 때쯤 되면 상당히 미묘한 긴장감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해주신 분이 바로 개그우먼 이성민 씨예요. 이성민 씨가 지금 아들 한번 소개팅을 시켜주자고 일명 열혈맘처럼 뛰어다녔던 모함인데 아들이 장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 사연을 공개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번에 엄마가 소개팅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나갔는데 이제 은희 이모가 송은이 이모 한 번은 나갔는데 이제 열심히 차려입고 나갔는데 되게 좋으신 분이라고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장민환 선수 의지 장민환 선수겠죠? 차려입고 나갔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웬만한 개그맨들한테는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이 대놓고 엄마에게 자신이 반박을 한 셈인데요. 소개팅을 직접 해준 건 좋은데 45살 송은희 씨를 이 29살 아들에게 소개시켜준 엄마의 속마음은 뭘까요? 그러니까 송은희 씨가 정말 아들 많이 걱정되고 네.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딱 내 아들한테 잘해줄 괜찮은 사람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송은희 씨 굉장히 평상시에 예뻐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들보다 무려 16살이나 나이가 많은데도 이제 송은희 씨 소개해줬었고 네. 그다음 이제 장미란 씨도 35살이에요. 아들보다 네. 6살이 많지만
성격 좋고 인품 좋고 아, 어려운 그럼요. 일 있어도 다 해결할 것 같고 국민 누나인데. 네, 딱 며느리감이다. 네. 탐이 나더라는 거죠. 근데 또 아드님이 마다했었고 아, 또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신보라 씨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소개를 해줬는데 장비란 씨랑 똑같이 35살이에요. 네. 또 신보라 씨도 너무 착하고 괜찮아서 소개를 했는데 그 이제 개그맨 소은희 씨도 개그우먼, 신보라 씨도 개그우먼, 이 이제 이성민 씨 아들은 나 개그우먼 싫다. 네. 이렇게 딱 손을 뿌리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민 씨가 그 뒤로는 이제 너의 아내, 부인의 네. 선택권은 너에게 넘긴다라고 해서 이젠 더 이상 참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게 공부하라고 들들 볶는 극성 엄마 스타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성미 씨가요. 유방암을 진단받고 암 극복에 성공했던 그분이 자녀들에게는 이 사실을 숨겼던 속사정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본인이 네. 엄마가 어렸을 때 그 병원에서 그 아프셨대요. 네. 근데 잠결에 눈을 뜨고 봤을 때 굉장히 얼굴이 시커멓고 배가 볼떡하고 뭔가 귀신같이 무서운 느낌 들어서 네. 엄마가 아프다. 이거는 어떤 귀신, 사망 이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네. 아이들한테는 그 말을 절대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암이지만 아, 나 엄마 혹 하나 떼고 왔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가벼운 네. 병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아이들이 너무 기가 죽더래요. 네. 그래서 아 이렇게 내가 조금 아프다고 하는데 기가 죽는데 아 숨겨야 되겠구나 싶고 내가 아프면 안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네. 아이들한테 숨겼는데 이 사실을 나중에 네. 큰딸이 알고 서운해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엄마는 정말 뭘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뭐라도 하지 어쩜 그렇게 속였냐 말을 네. 하지 않았냐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방법이 틀렸든 맞았든 이성미 씨의 자식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새 아이만 데리고 캐나다 이민을 떠났다 7년 만에 돌아왔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기러기 남편을 보고 이래선 안 되겠다 생각했다는 분인데 이분의 삶의 재미는 어떤가요? 수술을 무려 12번이나 받으신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이성민 씨 보면은 인생을 초탈한 듯한 그런 말을 많이 해서 후배들이 네. 인생 멘토로 많이 찾아가는 선배예요. 왜 그렇게 네. 됐을까 했더니 본인이 좀 세어보니까 한 12번의 수술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술을 받으면서 오히려 삶의 재미를 깨달았는데 뭐냐면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수술 때 올랐던 게 그 이제 암 때문에 유방암 때문에 올랐는데 그때 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과연 내일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 수술 끝나고 눈을 뜰 수 있을까? 수술을 안 받더라도 오늘 자고 나서 내일 눈 뜬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 그렇다면 네. 오늘이 말하자면 생애 마지막 날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정말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중에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미루지 말아야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여유로운 삶, 또 삶의 재미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뭐 가족이 함께 다 같이 사시나요? 그렇죠. 그 남편 혼자서 이렇게 웅크러 있는 모습 보면서 네. 아유 저 사람아 우리 가족 중에 왕따구나 내가 뭐 하고 있나 싶어서 아이들 셋 데리고 네. 그 캐나다 유학 갔던 걸 7년 만에 접고 돌아왔죠. 네, 그리고 그런 아들이 벌써 29이고 딸들도 네. 뭐 어느새 많이 커서 10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수술하다 보니까 하루가 소중했다. 그래서 삶의 재미를, 의미를 또 알게 됐다고 하는 이성미 씨인데요. 다음에 소개드릴 이분은 사우나에서 잠깐 누워보라고 그 한마디 듣고 누워봤다가 10년이 멈춰선 분이었습니다. 바로 송채환 씨. 10년 동안 브라운관에 나오지 않았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우나에서 했어요. 사우나에서? 뭐라고요? 어디 하셨는데요? 불법 시술. 엄마 모시고 갔다가 여기 누워보세요. 아무 생각도 없이 누웠어. 엄마한테 참 잘한다, 효녀인가봐 막 이러면서 한없이 넣어주는 거예요. 어디에 뭘 넣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 이만큼도 안 하고 이마에 그 아주머니가 이마를 볼록하게 만들어준다고 넣었어. 시구에.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쓱 내려오는 거예요. 아, 이게 흘러서. 그러니까 이마에 맞은 게 내려오면서 흘러내렸구나. 그때부터 오는 그 후유증이 엄청나게 심해서 누워보세요 해갖고 누웠다가 제 인생이 한 10년이 꼬이기 시작해요.
한때 성공적으로 인기를 끌던 여배우인데 그동안에 브라운관에 안 보였던 이유가 성형 부작용 때문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송채연 씨 연기 굉장히 네. 아주 무섭게 잘하는 여배우인데요. 네. 네, 사실 영화도 2003년이 마지막이었고 드라마도 간간히 나오긴 했지만 네. 잘 볼 수 없잖아요. 그 이유가 알고 보니까 어머니 모시고 네. 사우나 갔는데 거기까진 좋았는데 사실 연예인도 이러나 싶지만 연예인도 똑같은 마음인 거죠. 네. 값도 싸고 이러다 보니까 사우나에서 불법 시술 받았던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마에 그대로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네. 흘러내리고 이러면서 본인이 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네. 연기를 이렇게 못했다고 하고 최근에도 예능에 나와서 네. 굉장히 입담 과시하면서 여자 지상렬이다 네. 이런 얘기 듣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아직은 배우로서의 자존심인 것 같아요. 그 작품 복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공백기가 길어졌는데 그래도 시청자들은 여러 번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송채연 씨 워낙 어렸을 때의 어려움, 특히 어머니 아버지의 어려운 사연도 다 극복했던 그런 억척 여성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 큰 사고를 당했더라고요. 네. 이 성형보다 더 큰 사고인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가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고 아버지는 네. 버스가 한강에 빠졌는데 하반신 또 머리숱 이런 이식 수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굉장히 이제 그 큰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특히 이제 어머니 경우 보면은요 네. 의사도 포기하고 할머니도 포기하고 뭐 가족이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송채연 씨가 이게 어린 마음이라 이게 네.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집안에서 하는 굿판에 가서 기도도 네. 하고 부적도 집안에 열심히 붙이고 근데 뭐 그것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어머님이 이 복부를 네. 4번을 여는 수술을 그러니까 배를 여는 수술을 4번이나 했는데도 80세 네. 넘도록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계시다고 해요. 그리고 네, 아버님도 그렇게 그런 이식 수술도 받고 했지만 또 네. 결국은 그 건강하게 지내시는데 네네. 80세까지 어머니가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 계시네요. 신앙생활을 본인이 어려울 때마다 딛고 의지하고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시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네. 기뻐하라. 내가 쉬지 않고는 아니지만 기도 열심히 하고 범사에 감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네. 또 항상 기뻐하지 못해도 웬만하면 기뻐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본인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쨌든 후배에서 남자로 보인 사람이 있었다. 자녀분들도 꽤 있군요. 그 이제 아들, 딸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남편이 영화 감독이에요. 박진호 감독이라고. 네. 그러니까 뭐 상업 영화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런치라는 영화로 데뷔를 해서 네.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영화제들에서 주목받은 네. 그런 감독인데 사실은 2살 연하의 대학교 후배였대요. 네. 그런데 대학 후배였는데 송채연 씨가 힘든 일을 겪을 때 남자로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네. 1998년도에 결혼을 했고 그 뒤에 2002년, 2004년 네. 내 아들, 딸 낳으면서 그렇게 다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 데서나 네. 가서 성형수술 하지 마시고 네. 시술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네. 사우나 갔다가 누우라고 하면 뭐 그렇게 많이 늘 줄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 몸이 이게 왼쪽이 사우나 가기 그렇습니다. 전이고 오른쪽이 사우나 가는 후인가요? 아니, 지금 이 수술을 해서 좀 이상해진 얼굴이에요. 네. 그런데 그 사실은 몸이 네. 그 넣은 주입한 물질을 이물질로 생각하는 순간 몸에는 네. 괴사가 일어나요. 아. 송채연 씨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시청자 네. 여러분들도 꼭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송채연 씨는 그럼 앞으로는 드라마나 아니면 다른 영화 출연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당장은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네. 당분간은 이렇게 예능에 나와서 본인의 살아온 얘기들 솔직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네. 사실 송채연 씨 저는 여배우로서 굉장히 연기력이 특출난 배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네. 이제 나이가 지금 50대인데 아. 네. 그 이제는 그 나이에 맞는 또 어머니 역할이라든가 사실 또 요즘 악녀 연기 이런 거 하셔도 네. 굉장히 잘하실 것 같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에 10년을 좌했는데 또 10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연애 생활이요.